오늘 취업밴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첫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앤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 총결산의 시간으로 마련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오봉우 국장님,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봉우 국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뭐 한국에서 소식 늘 접하면서 반갑고 그랬습니다. 응원도 많이 했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4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1967년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때 총 26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7회째 참가를 했는데 도합 18번째 종합 우승을 거뒀고요. 네. 최근 일본 대회 이후에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잘하지만 말이죠. 이번 대회가 독일에서 열리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 유럽 국가들이 좀 텃세를 좀 부리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텃세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겨냈고요. 이제 당초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렇죠. 독일의 어떤 차종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특정 회사 제품입니다만은 폭스바겐 차종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유럽이 강세 직종인 직종들도 많고요. 또 유럽에는 유로스킬이라는 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블록화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견제가 좀 심했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텃세가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종합 우승을 차지한 거 정말 더더욱 자랑스러운 일인데, 대단합니다. 자, 이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요. 저희와 또 전화 연결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 소식 전해주셨던 네. 박준식 기자도 느낀 점이 많으시죠? 예, 지금 우봉 국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 국제기능올림픽 정식 명칭이 월드스킬입니다. 예, 근데 월드스킬도 부족해서 유럽 사람들은 유로스킬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기술을 공유하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다른 나라 존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좀 그거를 넘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아까 여러 가지 텃세 얘기했지만은 이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약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첫날 아마 제가 전화 연결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면은 꼭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럴까요? 원인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네.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이 현장 감독도 그렇고 현장 요원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반나절을 발을 동동거리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한참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계가 왜 고장이냐만 가지고 반나절을 이렇게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메달을 땄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땄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본의 아닌 또 견제와 이제 좀 시기를 받는 게 아닌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실력이 이기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실력만 있으면 누가 아무리 견제하고 그래도 이깁니다. 그렇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예. 자, 우리나라하고 또 이제 치열한 접전을 펼친 나라들이 이제 일본, 스위스, 호주 등인데요. 경합을 벌였던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예, 당초 예상했던 대로 역시 전통적으로 강국인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서고 있는 브라질이나 중국 등이 또 후발주자로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됐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일본, 스위스, 호주 말만 들어도 정말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종합 우승이잖아요. 네. 그것도 4회 연속. 자랑스러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떤 네, 비결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이제 무엇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했다는 것일 거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훈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이고 또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 출국하기 10일 전에는 네. 시차 적응 훈련을 위해서 뭐 오후 2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5시에 취침을 하는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훈련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의 지도교사나 심사위원들이 직접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결집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도움을 예. 또 받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원래 저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재원 앵커가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 네. 문화가 이러한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아, 예, 바로 예. 이 월드스킬, 이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장 박틀리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Korean skills strike me as being som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Korea has got a unique culture, but going together with that unique culture is a phenomenal skills infrastructure where the economy of Korea has improved beyond all measur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skills. 예, 지금 바틀리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은 정말 해외에서 극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찬을 받을 만한 이유는 선수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여러 가지 뭐 기술 감독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 고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총 감독입니다.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올 때까지 고생했던 이 윤상인 총 감독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은 추운 겨울부터 이제 더위까지 와서 훈련 열심히 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몸 건강이 건강하게 그리고 금메달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입상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잘하니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 네.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이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배우러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제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합동훈련장에 와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여기서 잠시 국제기능올림픽이란 좀 무엇인가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국제기능올림픽은 이제 1950년도에 이제 회원국 그 청소년들의 기능 교류를 통해서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진흥시키자는 그 의미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만 22세 이하가 참가하게 되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직업훈련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 경기 대회니까 어떤 경쟁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경쟁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능 지능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훈련을 더 중요시 여기는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이야기할 수 계속되고 있는 네. 능력 중심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봉국장이 설명을 했지만은 네. 이게 사실은 이 청년층, 우리나라 치면은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갓 입학한 정도 수준의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층이 이제 참가를 네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보면은 참 에피소드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이 금메달 따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 어린 친구들이 참가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예, 한 과제를 가지고 하루에 끝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틀, 3일 동안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과제를 못 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왜 이렇게 다 찍지 않습니까? 한 줄 이렇게 뭐 네네. 긋기다고 한다는데 현장에서도 실제로 너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이 조립을 하다가 포기하는 선수를 봤었습니다. 예, 그거 보면서 아, 이 청소년
나이에 나와서 이렇게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점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젊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무대에 나가서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다음 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맞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독일에서 열렸고요. 다음 경기는 어디에서 열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좀 또 반가울 것 같은데요. 예. 네. 다음 대회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년 후에 열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미 부산과 서울에서 2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열릴 수도 있겠군요. 뭐 아직은 네. 뭐 확정된 확진할 건 수는 없지만 네. 예, 언젠가는 한번 할 걸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독일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우리 박 기자님은 이제 또 브라질 기능 올림픽 대회 때 그때도 또 가셔가지고 예,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 네,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제 몸이 못 따라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근데 이 독일 대회, 영국 대회 때도 저희 나라 이 홍보관 열렸고요. 이번 네. 독일 대회 때도 홍보관 열렸습니다. 이 홍보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국제 기능 올림픽은 당연히 선수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기능과 자기 나라의 이 태극기를 달고 이제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특히 이번 독일 대회에서는 이 홍보관 열어놓고요. 네. 싸이 노래만 나오면은 예, 현재 있는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각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홍보관 앞을 진짜 문정성실 이뤘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어요. 예,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그만큼 홍보관을 운영하는데도 더 자랑스럽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날아가신 이 한복 명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데 예, 현장 홍보관 운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담당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게 자랑스럽고요. 이만큼 반응이 좋을 줄 몰랐고요. 와서 보니까 확실히 우리도 선진국 대회에 끼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구나 하는 게 피부로 느끼고 이 오시는 이 내방객들로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도 정말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보고만 있어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국제기능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이 또 궁금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는 종목들은 그렇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경쟁을 해서 이 대표 선수가 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그런 말도 말이 그렇죠. 있죠. 예. 네. 대표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게 되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7개 전 직종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먼저 이제 지방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 네. 지방대회 선수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치르고 2년간의 전국대회 1, 2 선수들이 모여서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단기간에 뽑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2년간에 걸쳐서 뽑으니까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해야지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이제 출전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대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림픽도 양궁이요. 국내에서 양궁 국가대표 되기가 더 힘들대요. 그렇대요. 예, 그런 네. 것처럼 국내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 열리죠? 국내 대회는? 예. 먼저 이제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각 17개 시도에서 열리고요. 네. 예, 거기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가 매년 9월에 열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강원도,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생기는데요. 저도 이제 지방기능대회도 이제 몇 번 촬영을 갔었는데 우승자가 지금 국제기능대회는 22세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국내 대회에서 22세 이상이 우승을 계속 차지를 하면은 그분은
나이 때문에 국제대회는 참여를 못하고. 그거 궁금해요. 네, 2, 3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국내 대회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한선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승자도 22세 이상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국제대회 규정이 22세 이하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선발은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비록 3위, 4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1, 2위가 22세 이상이면 3위, 4위가 국제대회 선발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나이 많은 게 죄네요. 예. 국제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좀 섭섭한데요. 예. 자, 좀 아쉬웠던 얘기를 이번에는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현장 소식도 생생하게 듣고 했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매번 생각하고 있지만 전 국가적인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승단을 축하하는 축제가 좀 없었다는 게 전 참 아쉬웠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선수단을 위해서 카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 다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게요. 뭐 자전거 퍼레이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는 7, 80년대는 물론 뭐 카퍼레이드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이제 국민 정서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실 있는 행사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기능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능 경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준식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장에 그 현재 새누리당 그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을 하고 있는 이완희 의원이 이제 같이 참관을 했는데요.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차 막혀서 카퍼레이드는 이제 안 되고요. 이제 하고 싶어도. 예. 근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 내에서 국회 초청, 물론 뭐 머지않아서 이제 청와대 초청 이제 만찬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능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 기능인이 된다는 거는 국민적으로 정말 상당히 존경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라는 거를 계속 국민적인 좀 관심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정책적인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능 올림픽 현장을 가보니까요. 네. 많은 학생들, 가족 단위로 와서 참관을 합니다. 아빠 손 붙잡고 엄마 손 붙잡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어떤 경기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지를 많이 어린 학생들 독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하고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출이 돼서 어린 학생들이 내가 저런 일을 하는 게 미래에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이고 내 잡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이번 강원도 대회 9월 달에 열리는데요. 네. 9월 달부터 좀 열렸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현장에 같이 이제 취재 열기를 좀 보여주면은 또 그런 좀 분위기가 또 하루빨리 좀 조성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가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42 국제기능올림픽 총결산을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우봉호 국장님과 함께 올림픽 뒷이야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도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